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활동하는 건축가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하버드 건축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는 건축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어요. 지속 가능한 건축과 환경 친화적 설계를 전문으로 하며 특히 추운 기후에 적합한 건축 설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북미와 유럽의 여러 건축상을 수상했고 최근에는 친환경 건축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그린 빌딩 어워드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지만 혹한 기후에서의 효율적인 난방 시스템은 늘 저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였어요. 제가 활동하는 토론토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혹한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겨울이면 영하 20도를 밑도는 날씨가 일상이며 매서운 눈보라가 도시를 휘감고 지나가는 광경은 흔한 일상이 되었어요. 건축가로서 이 도시에서 활동하며 겨울철 난방 문제는 늘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서구식 라디에이터는 실내 공기를 직접 가열하는 방식이라 열효율이 낮고 건조한 공기로 인한 호흡기 질환도 심심찮게 발생하고는 했습니다. 특히 바닥의 차가움은 어떠한 난방 장치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로 남아 있었어요. 실내 온도를 아무리 높여도 발밑에서부터 전해지는 한기는 두꺼운 양말과 실내화를 필수품으로 만들었죠. 그러던 중 지난해 겨울 한국 현대건축의 연구를 위해 서울을 방문할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현대 건축물에 녹아든 한국의 전통적 요소들을 연구하는 것이 이번 방문의 주된 목적이었죠. 하버드 건축대학원의 연구 프로젝트 일환으로 진행된 이 방문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건축 문화를 탐구하며 새로운 영감을 얻고자 했던 단순한 학술적 호기심은 이내 제 건축 철학 전체를 뒤흔들어 놓을 만한 획기적인 발견으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그 발견의 시작은 다름 아닌 서울의 한 호텔 객실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토론토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매서운 겨울바람이 행인들의 옷깃을 여미게 했고 거리 곳곳에는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죠. 숙소로 정한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 있었고 체크인 과정을 마치고 객실로 향하는 동안 피로가 밀려왔습니다. 긴 비행 시간과 시차로 인한 피로는 온몸을 무겁게 만들었지만 객실 문을 열자마자 느껴진 특별한 감각은 그 모든 피로를 잊게 만들었어요. 바닥에서 은은하게 올라오는 따뜻함이 발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독특한 경험이었죠. 처음에는 이 낯선 따뜻함의 정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호텔 매니저에게 문의해보니 이것이 온돌이라는 한국의 전통적인 난방 방식을 현대화한 시스템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어요. 더욱 놀라웠던 것은 이 시스템이 호텔만의 특별한 시설이 아니라는 점이었죠. 한국의 모든 현대 주택에는 이러한 온돌 난방이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수천 년을 이어온 한국의 전통 문화가 현대 기술과 만나 진화한 결과물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건축가로서 이러한 발견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전문가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어요. 이처럼 예상치 못한 발견은 단순한 건축 요소 연구를 위한 방문을 완전히 다른 차원의 여정으로 바꾸어 놓았어요. 호텔에서 경험한 현대식 온돌의 편안함에 매료되어 이 전통 난방 방식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죠. 현대화된 온돌을 경험하고 나니 이 시스템의 전통적인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지 궁금증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한국의 전통 난방 문화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어떻게 이토록 과학적인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었는지 알고 싶었어요. 이런 호기심은 결국 저를 한국 전통 가옥인 한옥으로 이끌게 되었고 그곳에서 만난 한 한옥 건축가와의 만남은 온돌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특별한 계기가 되었죠. 현대식 온돌과는 또 다른 차원의 놀라운 경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한옥 건축가 김민우 선생님과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북촌 한옥마을에 자리 잡은 그의 한옥 사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한껏 가벼워졌죠. 호텔에서 경험한 현대식 온돌의 감동이 아직 생생한 가운데 전통 온돌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기대감이 컸습니다. 서울의 쌀쌀한 아침 공기를 가르며 걸어가는 동안 문득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이 난방 방식에 대한 경외감이 밀려왔어요. 김 선생님의 한옥은 100년이 넘은 고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간이었습니다. 처음 한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어요. 한옥 특유의 기품 있는 곡선미와 격자무늬 창이 만들어내는 빛과 그림자의 향연이 시선을 사로잡았죠. 전통적인 목구조의 아름다움은 그대로 살리면서도 현대인의 생활에 맞게 세심하게 개조한 흔적이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서양 건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공간미가 한옥 전체를 감싸고 있었어요. 이날의 백미는 단연 전통 온돌방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을 따라 한옥의 부엌으로 들어섰을 때 처음 보는 특이한 구조물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부엌 한쪽에 동굴처럼 파인 작은 입구가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아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전통 한옥에서는 부엌의 아궁이에서 불을 지피면
그 열기가 방바닥 아래를 통과하며 온돌방을 덮이는 과학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서양의 벽난로와는 전혀 다른 형태였고 더욱 놀라웠던 것은 취사와 난방을 동시에 해결하는 효율적인 시스템이었다는 점이었어요. 아침부터 이 아궁이에 장작을 피워대어둔 방은 한겨울임에도 포근한 봄날의 온기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불이 지펴진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장작이 타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한 번의 취사로 음식도 만들고 방도 데울 수 있는 조상들의 지혜에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현대 건축가의 눈으로 보아도 이토록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난방 시스템을 이미 오래전에 완성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맨발로 방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시간 여행을 한 듯한 신비로운 감각이 온몸을 감쌌죠. 발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따뜻함은 현대식 온돌과는 또 다른 차원의 포근함을 전해주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대지의 온기를 직접적으로 느끼는 듯한 원초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따뜻함이었어요. 김 선생님은 온돌의 각 구성 요소들을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먼저 방 바깥쪽에 있는 아궁이는 온돌의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아궁이는 단순히 불을 피우는 곳이 아닌 열의 시작점으로서 장작을 태우는 위치와 각도까지 과학적으로 설계된 공간이었죠. 불길과 열기가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아궁이의 깊이와 크기가 정교하게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아궁이에서 시작된 열은 고래라고 불리는 통로를 통해 방 전체로 전달되었어요. 고래는 마치 현대 난방의 배관처럼 방바닥 아래를 가로지르는 통로였죠. 이 통로는 아궁이의 뜨거운 열기와 연기를 방 구석구석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고래의 설계였어요. 통로의 너비와 높이, 경사도가 연기와 열기가 가장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었죠. 방바닥을 이루는 구들장의 과학적 특성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두께 15에서 20cm의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구들장은 불에 강하고 열전도율이 낮아 추결 능력이 뛰어났어요. 한번 데워진 구들장은 마치 축전지처럼 열을 오랫동안 보관했다가 천천히 방출하여 아침에 한 번만 불을 피워도 하루 종일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었죠. 구들장과 구들장 사이의 틈새는 진흙으로 정교하게 메워져 있어 연기는 차단하면서도 열은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온돌 시스템의 마지막 요소인 굴뚝까지도 과학적 원리가 적용되어 있었어요. 굴뚝의 높이와 굵기는 연기의 배출 속도를 최적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죠. 너무 빨리 연기가 빠져나가면 열효율이 떨어지고 너무 늦게 빠져나가면 연기가 역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완벽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한옥에서의 하루는 제 건축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온돌방에서 책을 읽고 차를 마시고 휴식을 취하는 동안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완되는 것을 느꼈죠. 서양의 최신 난방 시스템도 이런 자연스러운 편안함은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닥에 앉아 생활하는 문화 온기를 나누는 공동체 정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혜가 모두 온돌 문화 속에 깃들어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한옥의 매력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통해 은은하게 스며드는 가운데 온돌방의 따뜻함은 더욱 포근하게 느껴졌어요. 현대 건축가로서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난방 시스템의 개념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순간이었죠. 전통 온돌의 지혜가 어떻게 현대적 기술과 만나 발전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과학적 원리들이 발견되었는지 알아가는 과정은 마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현대식 온돌이 전통 온돌의 장점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첨단 기술과 결합하여 더욱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발전했다는 점이었어요. 한국의 아파트나 현대식 건물에서 경험했던 온돌 난방은 바로 이런 전통의 지혜가 현대 기술과 만나 진화한 결과물이었죠. 이를 통해 한국의 건축 기술에 대한 경외심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자연스럽게 온돌의 과학적 우수성에 대한 깊은 호기심으로 이어졌어요. 서양의 난방 방식과 비교했을 때 온돌이 가진 독특한 장점들, 그리고 이것이 현대 건축에 주는 시사점들이 하나둘 떠올랐죠. 다음날 김 선생님의 연구실에서 온돌의 과학적 원리야 그 효율성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이미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들이 떠올랐고 한국 전통 건축의 과학성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찼어요. 다음날 아침 김 선생님의 연구실에서 온돌의 과학적 원리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가 시작되었어요. 벽면에는 온돌의 구조를 상세히 보여주는 도면들과 엷은 포도가 가득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다양한 연구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고 한쪽에는 서양의 난방 시스템과 온돌의 효율성을 비교한 그래프들이 눈에 띄었죠. 전날 한옥에서 경험했던 온돌의 따뜻함이 어떤 과학적 원리로 가능한 것인지 이해하고 싶은 마음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먼저 열전달 방식의 차이부터 흥미로웠어요. 서양의 라디에이터나 강제 송풍 난방은
공기를 직접 가열하는 대류열 방식을 사용했죠. 이는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는 현상으로 인해 상하온도 차가 심하고 에너지 효율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반면 온돌은 복사열을 주로 사용해 열을 전달했어요. 바닥에서 방출되는 복사열은 공기를 거치지 않고 직접 사람의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 실내 온도를 더 낮게 유지하면서도 충분한 따뜻함을 제공할 수 있었죠. 열 효율성 측면에서도 온돌의 우수성은 명백했습니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 동일한 따뜻함을 느끼기 위해 라디에이터는 실내 온도를 23에서 24도로 유지해야 했지만 온돌은 18에서 20도로도 충분했어요. 이는 에너지 소비량으로 환산했을 때 약 30에서 40%의 절감 효과가 있었죠. 특히 추결 성능이 뛰어난 구들장의 특성 덕분에 한번 데워진 온돌은 오랫동안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습도 조절 능력도 놀라웠어요. 라디에이터나 강제 송풍 난방은 공기를 직접 가열하면서 실내를 건조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었죠. 이로 인해 호흡기 질환이나 피부 건조 등의 불편함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온돌은 복사열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내 습도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자연 상태의 적정 습도를 유지하면서도 충분한 따뜻함을 제공할 수 있었죠. 열 분포의 균일성도 온돌의 큰 장점이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니 라디에이터의 경우 설치 위치에서 멀어질수록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반면 온돌은 방 전체가 거의 균일한 온도를 유지했어요. 이는 생활 공간 전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죠. 특히 현대식 온돌은 온도 조절이 가능해 계절과 시간에 따라 최적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온돌은 현대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잘 부합했어요. 에너지 효율이 높아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었고 전기나 가스, 태양열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할 수 있는 유연성도 갖추고 있었죠. 실제로 유럽의 여러 건축가들이 친환경 건축의 핵심 요소로 온돌 시스템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온돌의 과학적 원리가 현대 건축 기술과 만나 더욱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온도 센서와 스마트 제어 시스템을 결합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추결 성능이 뛰어난 새로운 소재들을 개발하는 등 끊임없는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이는 수천 년 전 한국 조상들의 지혜가 현대 과학기술과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연구실에서의 시간이 깊어갈수록 온돌이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닌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지혜의 결정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지혜가 현대의 과학기술과 만나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특히 마지막으로 살펴본 자료들 중에서 온돌이 인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복사열을 통한 자연스러운 체온 상승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어요. 특히 발바닥을 통한 온열 효과는 인체의 체온 조절 시스템과 가장 잘 어울리는 방식이라는 점이 흥미로웠죠. 이러한 생리학적 효과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마음에 다음날은 의학적 관점에서 온돌의 효과를 연구하는 한의학 연구소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의학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한방의학과 현대의학을 접목한 연구를 통해 온돌의 건강상 이점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있다는 이곳은 전날 김 선생님의 소개로 방문하게 되었어요. 연구소장 박사님은 20년간 온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온 전문가였죠. 그의 연구실에 들어서자 벽면을 가득 채운 인체온도 분포도와 혈액순환 데이터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온돌의 가장 큰 장점은 발바닥부터 시작되는 자연스러운 체온 상승에 있었어요. 인체의 말초 혈관이 가장 많이 분포한 발바닥을 통해 전달되는 온기는 전신의 혈액순환을 자연스럽게 촉진했죠. 특히 현대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냉증과 혈액순환 장애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온돌의 복사열이 인체의 생체 리듬과 조화를 이룬다는 점이었어요. 강제 송풍 난방이나 라디에이터처럼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점진적이고 자연스러운 온도 상승을 통해 체온을 조절했죠. 이는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감소시키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면역력 증진 효과도 놀라웠어요. 적정 온도의 복사열은 체내 면역 세포의 활성화를 돕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실제로 온돌 사용자들의 겨울철 감기 발병률이 현저히 낮다는 통계 자료도 있었습니다.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들에게 이러한 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호흡기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강제 송풍 난방이 실내 공기를 건조하게 만들고 먼지를 날리는 것과 달리 온돌은 자연 습도를 유지하며 공기 순환을 방해하지 않았어요. 이는 천식이나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좋은 환경을 제공했죠. 실내 공기질 측정 데이터를 보니 온돌 난방을 사용하는 공간의 공기질이 월등히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골격계 건강 개선 효과도 인상적이었어요. 바닥에 앉아 생활하는 한국의 전통적인 주거 문화는 자연스러운 스트레칭 효과를 가져다 주었고, 이는 현대인들의 척추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실제로 온돌방에서의 생활이 코어 근육 강화와 자세 교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온돌의 치유 효과가 현대의학계에서도 주목받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물리치료실이나 재활치료센터에서도 온돌의 원리를 활용한 치료시설들이 늘어나고 있었죠.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근육통 환자들의 통증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임상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온돌의 의학적 가치는 해외 의료계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었어요. 여러 국제 학술지의 온돌의 건강상 이점을 다룬 논문들이 게재되었고, 특히 북유럽의 의료시설들에서 온돌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죠. 제가 평생 연구해온 현대 건축의 난방 시스템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이곳 한국에서 발견하게 되다니 전문가로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연구소를 나서면서 온돌이 단순한 난방 시스템을 넘어 인류의 건강한 삶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시스템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수천 년의 시간 동안 검증되고 발전해온 이 시스템을 캐나다에도 도입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죠. 제가 경험하고 연구한 온돌의 우수성을 동료 건축가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세계 각국의 건축가들과 함께 온돌의 장점을 공유하고 이를 현대 건축에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는 생각에 전문가로서의 설렘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의 온돌 연구 경험을 하버드 건축대학원 동문 채팅방에 공유하면서 예상치 못한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평소 한 달에 한 번 정도 각자의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공유하던 채팅방이 온돌 이야기로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유럽, 미국, 중국 등 전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동기들이 온돌의 기술적 세부사항부터 실제 적용 가능성까지 전문적인 질문들을 쏟아냈죠. 특히 20년 넘게 서로의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건축의 미래를 토론해온 이들의 진지한 반응은 온돌의 가치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독일의 친환경 건축 전문지의 편집장으로 일하고 있는 마티아스의 연락이 반가웠어요. 그는 최근 독일에서 패시브하우스 인증을 받은 건물들 중 상당수가 한국의 온돌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특히 프랑크푸르트 교외의 대규모 주거단지는 온돌 시스템 도입 후 난방 에너지 사용량이 크게 감소했다는 실측 데이터를 공유해 주었죠. 더욱 흥미로운 것은 패시브하우스의 까다로운 에너지 효율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거주자 만족도 조사에서 기존 난방 방식 대비 압도적인 선호도를 기록했다는 점이었어요. 마티아스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 호 특집 기사로 온돌 시스템을 다루기로 했다며 독일 건축계에서 온돌이 새로운 친환경 난방의 표준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활동하는 제임스는 더욱 구체적인 사례를 전해주었어요. 그가 설계한 매사추세츠주의 친환경 주택단지는 혹한의 날씨에도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기존 강제 송풍 난방 시스템 대비 에너지 사용량이 크게 절감되었고 실내 습도도 이상적인 수준을 유지했다고 해요. 특히 실내 온도가 균일하게 유지되어 기존 난방의 가장 큰 단점이었던 온도 불균형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다는 평가였죠. 거주민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천식을 앓던 아이들의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의견부터 난방비 절감 효과가 매우 크다는 피드백도 있었어요. 제임스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보스턴시의 공공주택 프로젝트에도 온돌 시스템 도입을 제안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더욱 적극적이었어요. 현재 베이징 칭화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동기 리밍은 LG하우시스가 중국 시장에 공급하는 온돌 시스템의 놀라운 성과를 전해주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베이징과 상하이의 고급 주거단지 대부분에 한국의 온돌 시스템이 도입되었다고 해요. 특히 중국의 전통 난방 방식인 칸과 비교했을 때 열효율이 월등히 높고 유지관리도 훨씬 편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죠. 리밍은 자신이 설계하는 모든 프로젝트의 온돌을 기본 사양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건축학과 학생들에게도 필수 과정으로 한국의 온돌 기술을 가르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고무적이었던 것은 세계적인 건축 잡지의 편집장을 맡고 있는 마이클의 연락이었어요.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건축 트렌드를 취재해온 그가 온돌이야말로 현대 건축이 직면한 에너지와 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진보적인 시스템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다음 호 특집 기사로 현대 건축에서 재발견된 온돌의 가치를 다루기로 했고 온돌의 과학적 원리와 현대적 적용 사례들을 심도 있게 소개할 예정이라고 했죠. 전 세계 건축가들이 구독하는 이권이 있는 잡지를 통해
한국 전통 건축의 우수성이 새롭게 조명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동료 건축가들의 뜨거운 관심과 실제 도입 사례들을 접하면서 온돌의 세계화는 이미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수천 년간 이어져 온 한국의 전통 기술이 이제는 전 세계 건축의 미래를 바꾸어가고 있었어요. 에너지 효율과 거주자의 건강이라는 현대 건축의 두 가지 화두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해답으로 주목받는 온돌을 보며 한국인의 과학적 지혜에 다시 한번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귀국을 앞둔 마지막 날 이러한 성공 사례들을 떠올리며 제 자택의 온돌 시스템 설계를 구상하기 시작했어요. 토론토의 혹독한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최적의 시스템을 만들어내겠다는 결심이 섰죠. 앞으로 제가 설계하는 모든 건물의 온돌의 장점을 적용하고 싶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이제 저만의 온돌 프로젝트를 시작할 차례였어요. 귀국 후 첫 출근 날 저는 곧바로 제 자택의 온돌 시스템 설계에 착수했습니다. 토론토의 겨울은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지는 날이 많아 난방 시스템 선택이 매우 중요했기에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집약해 최적의 설계를 만들어내고 싶었어요. 특히 현대식 온돌의 장점은 살리면서도 전통 온돌의 지혜를 접목하는 것이 제 목표였죠. 설계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토론토의 기후 특성을 고려한 시스템 구축이었습니다. 한국의 온돌 전문가들과 수차례 화상회의를 진행하며 자문을 구했고 현지 건설사들과도 긴밀히 협력했어요. 특히 한국의 온돌 기술을 현지 건축법규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오히려 이 과정에서 온돌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죠.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예상치 못한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토론토 건축가 협회의 동료들이 현장을 방문하기 시작했고 지역 언론에서도 취재 요청이 이어졌어요. 캐나다에 상륙한 한국의 전통 난방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지역 신문에 소개되면서 더 많은 관심이 몰려들었죠. 특히 에너지 효율과 친환경성에 관심이 높은 캐나다인들에게 온돌의 장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온 것 같았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현지 기술자들의 반응도 흥미로웠어요. 처음에는 생소한 공법에 대한 걱정이 있었지만 시공이 진행될수록 온돌의 과학적 원리에 감탄하는 모습을 보였죠. 특히 바닥 전체의 균일한 온도를 유지하면서도 에너지 효율이 높다는 점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몇몇 기술자들은 자신들의 집에도 온돌을 설치하고 싶다며 정보를 요청하기도 했어요. 드디어 완공된 제 집의 온돌 시스템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실내는 쾌적한 온도를 유지했고 무엇보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자연스러운 온기가 집 전체를 포근하게 감쌌어요. 특히 아내와 아이들의 반응이 좋았죠. 추운 날씨에도 맨발로 걸어 다닐 수 있다는 점을 특히 좋아했고 온돌방에서 뒹굴며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성공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온돌 시스템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토론토 건축가 협회에서 온돌의 원리와 장점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고 여러 건축 잡지에 관련 글을 기고했어요. 특히 제 자택을 오픈하우스로 공개하여 많은 건축가들과 일반인들이 직접 온돌을 체험할 수 있게 했죠. 방문객들은 한결같이 온돌의 쾌적함에 놀라워했고 자신들의 집에도 도입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현재 제 건축 사무소에서는 온돌 시스템을 적용한 여러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토론토 교외의 전원주택 단지부터 도심의 고급 아파트까지 다양한 건축물의 온돌을 도입하고 있어요. 각 프로젝트마다 현지 상황과 건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적화된 온돌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죠. 특히 고무적인 것은 클라이언트들이 먼저 온돌 시스템을 요청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한국 방문을 통해 발견한 온돌의 가치는 이제 제 건축 철학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전통의 지혜와 현대 기술의 조화,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건축을 추구하는 데 있어 온돌은 완벽한 해답을 제시해 주었어요. 앞으로도 이 우수한 시스템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더 나은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온돌은 이제 단순한 난방 시스템을 넘어 미래 건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혁신적인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생각나거나 심심할 때 감동 쿠키를 꺼내보세요. 다음에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양한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위 영상과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동 쿠키 해외 감동 사연 재생 목록을 통해 더 많은 사연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